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CSS 변수는 예전에는 sass나 less, stylus와 같은 CSS 전처리기 기능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SS 스펙 자체에 CSS 변수 개념이 추가되어 이제 CSS 전처리기 없이도 부담 없이 CSS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CSS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도 알려진 CSS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편에서 같이 실습을 하면서 CSS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SS 변수를 정의해 볼까요? 제가 여기 HTML 부분에 이렇게 간단한 H1 요소를 마크업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CSS 변수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H1 요소에는 제가 이렇게 EX라고 하는 클래스를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CSS 부분에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EX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요소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컬러 속성을 블루라고 설정해 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글자 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이제 CSS 변수를 정의해 볼게요. CSS 변수는 이렇게 하이픈 2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문자열이나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컬러라고 하는 CSS 변수를 정의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red라고 할당을 해 볼게요. CSS 변수가 CSS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CSS 일반 속성과 동일한 문법으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속성명 앞에 붙여주는 하이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에 정의한 컬러 속성은 이렇게 글자색을 바꿔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추가한 하이픈 컬러 속성은 그 존재만으로는 아무런 스타일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성은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속성이며 CSS에 내장되어 있는 컬러 속성과는 엄연히 다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CSS 변수가 실제 스타일에 활용되려면 CSS 변수 값을 읽어서 일반 CS 속성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렇게 컬러라는 CSS 변수를 정의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 background라는 일반 속성에 이 컬러 CSS 변수 값을 읽어올 건데요. 이때 이 var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컬러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웹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배경색이 빨간색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CSS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gray라고 하는 CSS 변수에 이렇게 컬러 코드 CCC를 할당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경색에 컬러 대신에 이렇게 gray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배경색이 회색으로 바뀐 것이 보이시죠? CSS의 이 var 함수는 두 번째 인자로 기본값을 받는데요. 해당 CSS 변수에 아무 값도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color 속성에 이렇게 var 함수를 사용해서 color CSS 변수를 읽어올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변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color 변수에 red를 할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주석을 걸면요. 이렇게 글자색이 검은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color 변수에 아무 값도 할당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var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blue라고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값으로 파란색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줄을 활성화시켜 보면 이렇게 글자색으로 빨간색이 적용이 되고요. 다시 주석을 해보면 이렇게 기본값인 파란색이 글자색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SS 변수는 HTML 문서상에서 이렇게 상위 요소에서 하위 요소로 상속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 요소에서 정의된 CSS 변수는 하위 요소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 폼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light라고 하는 CSS 변수에 이렇게 CCC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dark라고 하는 사용자 속성에 이렇게 112를 할당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CSS 변수를 정의만 했으니 아무런 스타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버튼 요소에 이 라이트 클래스에 대해서요. 한번 스타일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color는 이 bar 함수를 이용해서 dark 변수를 읽어올게요. 그 다음에 background는 역시 bar 함수를 이용해서 light 변수를 읽어올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색으로 111이 적용되고요. 배경색으로 CCC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복사해서 이번에는 다크 클래스에 대한 정반대로 스타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컬러는 라이트가 되고요. 백그라운드는 다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나요? 글씨 색깔은 이 라이트, 즉 CCC가 되는데 이 배경 색깔이 dark, 즉 111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버튼은 상위 요소인 이 폼에 정의된 이 사용자 변수를 이와 같이 자유롭게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CSS 변수는 웹사이트에 일관적으로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색상의 종류를 제약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색상을 CSS 전역 변수로 정의해 놓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콜론 루트라고 하는 수도 클래스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콜론 루트를 사용하면 HTML 문서의 최상위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서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역 변수처럼 돔 트리 내 어디에서든지 CSS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하나의 버튼에는 이렇게 success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변수에는 error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렇게 각각 CSS 클래스와 error 클래스가 적용된 버튼에 배경색을 스타일해주고 있는데요. 이 success 버튼에는 color success라고 하는 사용자 변수를 읽어서 적용하고 있고 이 error 버튼에는 color error 사용자 변수를 읽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다가 제가 콜론 루트라고 HTML 문서의 최상위 요소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color success를 정의해 주고요. color error도 정의해 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 다른 버튼 색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HTML 문서의 최상위 요소에서 사용자 변수를 정의해 주면요. 이렇게 비단 버튼 요소뿐만 아니라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H1 요소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성공, 그 다음에 오류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클래스를 이렇게 적용을 해줘 볼게요. 하나는 success로 주고 하나는 error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H1의 success에는 이번에는 color를 이 color success 사용자 변수 값을 읽어서 적용해 주고요. 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글자 색깔이 초록색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error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color error 사용자 변수를 읽어서 글자색으로 적용해 주면요. 이 두 번째 H1 요소가 글자색이 빨간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두 개의 CSS 변수 값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값을 스카이 블루로 바꾸고 두 번째 값을 한번 토마토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웹페이지의 전반적인 느낌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어때요? CSS의 변수의 강력함이 느껴지시나요? CSS 변수를 사용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위 요소에서 설정한 CSS 변수 값을 상위 요소에서 읽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리스트 요소를 마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li 요소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a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CSS 부분을 보시면 이 li 요소에 color이라고 하는 사용자 변수를 읽어오고 있죠. 그리고 color 속성에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lor 사용자 속성은 이 a 요소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a success는 여기에 있죠. a의 클래스 success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 색이 초록색이 되고 여기에는 글자 색이 빨간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웹페이지를 보면 둘 다 원하는 글자 색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 var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한번 블루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글자 색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 두 개의 사용자 속성이 지금 잘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CSS 변수는 항상 상위 요소에서 하위 요소로만 상속이 되고 역방향으로는 절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li가 지금 A 요소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스타일할 때 절대 자식 요소에서 정의된 사용자 변수를 읽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CSS 변수의 정의를 부모 요소로 올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A가 아니라 이렇게 li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CSS 변수의 정의와 CSS 변수의 사용이 같은 li 요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마찬가지로 이 li 요소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바와 같이 첫 번째 링크는 초록색으로 나오고 두 번째 링크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SS 변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CSS 변수를 잘 활용하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